인천 오래된 시장 골목 끝에는 간판이 반쯤 벗겨진 김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셔터를 올리는 사람은 강현이었습니다. 손목에 파스 자국이 몇 겹이나 겹쳐 있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이모, 오늘도 김밥 2줄이요. 처음 오는 손님도 오래 온 손님도 다들 그를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연희는 익숙한 미소로 밥을 펴고 단무지를 올렸습니다. 김발 위에서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손이 움직일 때마다 팔이 조금씩 저렸지만 그는 속으로만 나이 들었네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시장은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호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김밥 몇 줄을 내포장해 두고 TV를 켰습니다. 작은 벽걸이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은 해외에서 돌아와 주목받고 있는 청년 사업가 소식입니다. 윤재민 대표는 화면 속에서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자막에는 윤재민 40세 햇살테크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릴 때 국내 입양을 갔다가 나중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출생지는 인천의 작은 산부인과라고 들었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을 줬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종이에 떨리는 손으로 적었던 글씨가 눈앞에 다시 떠오르는 듯 했지요. 윤재민. 그 이름은 40년 전 입양 서류에 적어 넣었던 이름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와서도 연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TV를 끄고 누웠지만 눈을 감으면 작은 산부인과 병실 냄새와 겨울 공기의 차가움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다 지난 일이었지요. 속으로 몇 번이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우편함에 꽂힌 한 통의 편지가 그의 손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연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오후였습니다. 배달 온 김을 정리하던 연희는 우편함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시장 입구 우편함 칸 사이로 흰 봉투 하나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깔끔한 인쇄체와 손글씨가 섞인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40년 전 인천 햇살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곧바로 입양을 간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강현희 님이시라면 한 번만 만나 뵙고 싶습니다. 윤재민 올림.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또렷한데도 한참 동안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김밥 재료 냄새와 기름 냄새가 그대로 떠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정말 오네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편지를 반으로 접었다 폈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서랍에 그대로 넣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아닌 것 같았지요. 며칠 동안 연희는 평소보다 더 말수가 줄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요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어요? 이모라고 해도 그저 웃고 넘겼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TV만 켜두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웃가게 친구 이복순이 김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강 사장. 요즘 사람 얼굴이 말이 아니야. 어디 아픈 거지? 아픈 건 아니고요. 연희는 대답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나랑 몇십 년을 봤는데 그 얼굴이 그냥 얼굴이겠어. 말해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결국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 복순에게 내밀었습니다. 복순은 조용히 읽었습니다.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찾은 거야. 그런가 봐요. 연희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나 얼굴 볼 자격이 있을까요? 그때 그렇게 보내놓고 복순은 잠시 연희를 바라보더니 의자를 끌어와 가까이 앉았습니다. 자격이란 게 어딨어. 잘했고 잘못했고 떠나서 그 사람은 자기 인생대로 살았고 너도 내 인생대로 살았지. 근데 그 사람이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잖아. 그거 기회 아니야.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무서워요. 그 눈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복순은 연희의 손등을 가볍게 쳤습니다. 그래도 답장은 해. 못 보겠으면 솔직하게 무섭다고 쓰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써. 도망만 치지는 말고. 연희는 그날 밤 작은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글씨가 자꾸 삐뚤어졌습니다. 여러 번 구겨버리고서야 겨우 한 줄, 두 줄을 적어 나갔습니다. 저를 찾는다는 편지 잘 받았습니다. 많이 늦었지요. 제가 너무 늦게 용기를 내게 되네요. 한번 김밥집에서 뵈면 좋겠습니다. 연희는 봉투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붙였다 떼고 또 붙이려다 말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입구 덮개가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 깊숙이 남았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곳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약속한 날 아침 시장 골목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연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김밥 재료를 정리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문 쪽에 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때였습니다. 가게 앞으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연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남자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연희 님이신가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화면에서 들었던 것보다 조금 낮고 긴장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 제가 강연이에요. 둘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재민의 얼굴에는 양가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서운함, 호기심, 조심스러운 기대. 연희는 손가락을 꼭 쥔 채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매 어딘가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여기 이쪽으로요.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말을 꺼냈습니다. 멀리서 왔을 텐데 오느라 고생했어요. 생각보다 가깝더군요. 제가 회사가 있는 곳에서 여기까지 1시간도 안 걸렸어요. 재민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작고 오래된 가게, 기름 냄새와 김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러나 어딘가 정갈하게 정리된 조리대.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예, 거의 30년 넘었지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희가 먼저 김밥 몇 줄과 국을 내왔습니다. 재민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곧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요.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재민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날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연희의 손이 젓가락을 잡은 채 멈췄습니다. 오래 숨겨두었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좁은 병실, 흰 이불, 겨울 공기의 냄새, 가족들의 차가운 눈빛. 그때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너무 겁이 났고요. 혼자서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집에서는 낙태하라고 했고, 병원에서는 입양 보내면 된다고 했지요. 나는 그 말이 조금은 덜 잔인한 선택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재민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죠? 네, 미안합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생각했어요. 가야 하나, 찾아가야 하나. 근데 이미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을 텐데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또 흩어놓는 건 아닐까 겁이 났어요. 재민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전 제가 직접 찾아오게 됐네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점심시간이라 잠깐. 강지훈이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재민과 연희, 두 사람의 미묘한 공기를 눈치챘습니다. 손님이에요. 지훈아, 인사해. 이분은 엄마가 예전에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재민이 먼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민이라고 합니다. 지훈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이름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누구예요? 연희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가게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우는 어딘가 불길한 예감을 품은 채 천천히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식탁은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을 사이에 두고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난 뒤였습니다. 지우는 연희의 집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라면 냄새와 약간의 습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 사람 누구예요? 연희는 부엌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너한테는 말 안 한 게 있어. 그래서요, 누구냐고요?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연희는 손을 꼭 모으고 말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은 내 형이야.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형이요? 엄마가 아주 어렸을 때 낳고 형편이 안 돼서 입양 보냈던 아이야. 그때는 그런 선택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지훈은 잠시 웃음 비슷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아무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럼 저 말고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몰랐던 거네요. 미안하다. 지훈아, 너한테는 평생 말 안 하고 갈 생각이었어. 근데 그 아이가 먼저 엄마를 찾았어. 그래서 지훈은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나는 엄마가 나 하나만 보고 산 줄 알았는데 나만 믿고 버텼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연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훈아, 너한테 거짓말하려던 건 아니야. 그때는 말할 타이밍을 놓쳤고 어느새 너무 늦어져 버렸어. 지훈은 벽 쪽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군대 전역 사진들이 한 줄로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의 웃음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부르고 저는 뭐가 되는 건데요? 연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저 서운해도 돼요? 화내도 돼요? 그래. 돼. 다 해도 돼.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싫어요. 형이 있다는 사실도 나만 몰랐던 것도 다 싫어요. 오늘은 안 되겠어요. 좀 생각 좀 하고 올게요. 그는 코트를 다시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아, 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말고. 지금 그런 말 들을 때 아니에요, 엄마.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연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재민은 근처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 화면을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의 자리를 흔든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양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엔 어쩐지 미안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세 사람은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복수는 연희를 찾아와 꾸짖듯 말했습니다. 도망갈 거야, 또? 그렇게 평생 도망만 다니고 싶어. 지훈이도 그 사람도 다 상처받았잖아. 박상우도 시장에 들렀다가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강 사장님, 기록 찾는 것까진 제가 도와드렸지만 그 다음은 가족들 몫이에요. 한 번이라도 셋이 앉아서 얘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연희는 결국 2장의 메모를 썼습니다. 하나는 지훈의 방 책상 위에, 하나는 재민에게 문자로. 엄마가 도망치지 않고 한 번은 제대로 이야기해 보고 싶다. 시장 근처 식당에서 셋이 같이 밥 한 번 먹을 수 있을까? 답장이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과 재민에게서 짧은 문자가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알겠어요. 한 번은 들어볼게요. 문장은 짧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마주 앉을 자리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약속한 날 시장 근처 허름한 식당 한쪽 자리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연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자꾸만 꼼지락거렸습니다. 지훈은 팔짱을 낀 채 옆을 보지 않았고 재민은 어색한 미소로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둘 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연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훈아, 재민아, 엄마가 너희 둘한테 다 미안해. 한 사람한테는 너무 일찍 등을 돌렸고 한 사람한테는 너무 오랫동안 숨겼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40년 전에 엄마는 너무 어렸고 바보였어. 돈도 없고 집에서 쫓길까봐 겁만 났지요. 병원에서는 입양 보내면 아이가 더 잘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만 믿었어요. 나중에야 그게 엄마 책임을 남에게 떠넘긴 거였다는 걸 알았지요. 재민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시선을 떨어뜨린 채 젓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 자랐어요. 재민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이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공부도 시켜주시고 하고 싶은 것도 하게 해주셨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가끔씩은 궁금했어요. 왜 나는 처음부터 그 집 아들이 아니었을까? 왜 나는 어떤 사람에게서 놓여진 아이였을까?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질문을 누구에게도 못하다가 이제야 하는 거지요. 네, 이제야 할 수 있게 됐어요. 재민이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한편으로는 안심도 돼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진 않고 이렇게 잘 버티고 계셨다는 게. 지훈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재민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편하네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연희가 서둘러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억지로 부를 필요 없어. 천천히 해도 돼.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럼 오늘은 솔직한 날이야. 지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형이라고 부르기도 어색하고 안 부르기도 이상해요.
엄마가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서 다 감당한 것도 화가 나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엄마가 그때 얼마나 겁났을지도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더 복잡해요. 재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질투 났어요. 어머니랑 같이 사는 시간이 길었던 건 지훈 씨니까요. 저는 그 사이 어디엔가 비어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서. 지우는 예상하지 못한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도 질투가 나요? 네. 좀요. 세 사람 사이에 흐르던 공기가 조금 풀어졌습니다. 어색한 웃음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연희는 손을 뻗어 테이블 가운데 놓인 김치 접시를 이쪽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엄마 욕해도 되고, 형이라고 안 불러도 돼. 근데 우리 가끔은 이렇게 셋이 밥 먹을 수 있을까? 너무 자주 말고 가끔 명절 때까지는 욕심 안 낼게. 그냥 시장 한 바퀴 정도? 재민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전 좋습니다. 제 일정은 제가 맞추면 되니까요. 지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 작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해봐요. 잘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얘기하고. 연희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에 가까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날부터 다 풀려고 하면 우리 다 지쳐요. 식사를 마치고 식당 문을 나설 때 지훈이 재민을 슬쩍 불렀습니다. 저 형이라 부르진 아직 좀 그런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연락처는 교환해요. 혹시 뭐 엄마 일 있으면. 재민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지훈 씨. 그날 저녁 김밥집 불을 끄기 전 연희는 가게 한쪽 벽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한 장 걸어둘 수 있을까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작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본 뒤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가족이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마음은 분명히 생겨난 밤이었습니다.